딸관에 흙을 덮는 순간 사위가 한 행동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위는 웃으면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더라고요. 딸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제 딸 수진이는 멀쩡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아 데리고 갈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호박전도 만들어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교통사고로 환자분이.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급히 달려간 응급실. 하얀 천으로 덮인 딸의 몸. 수진아, 수진아. 아무리 불러도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35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딸의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학교 동창들까지 모두들 수진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수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직 어린 딸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위 민수는 달랐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서서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조문객이 와서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커서 그러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발인 날이었습니다. 관을 들고 영구차로 향하는 길. 저는 딸의 관을 따라 걸으며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묘지에 도착해 관을 내렸을 때 하늘마저 우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흙을 한 줌씩 뿌리는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집어관 위에 뿌렸어요. 수진아, 편히 쉬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위 차례였어요. 그런데 민수가 흙을 뿌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흙을 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웃으면서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 장례식인데 핸드폰을. 저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더해 사위의 그 차가운 모습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5살 손녀 지아는 제 언니가 봐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아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아야, 엄마는 차마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딸을 위로하는 것도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딸의 빈자리가 너무 컸고 사위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슬픔에 빠져서 사위를 오해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다음 날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딸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어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이 국을 먹을 수 없구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에 섞였습니다. 지아를 깨우려 방문을 열었을 때 민수가 여행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요. 민수야, 어디 가니?
제 질문에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볼 일 있어서요. 볼 일? 수진이가 떠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머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가방을 다 싼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아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갈게요. 뭐? 지아는 어머니가 맡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아는 내 딸이잖아. 저는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요. 어머님이 더 잘 돌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민수야, 지금 무슨... 그럼 이만. 민수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었는데 사위마저 손녀를 버리고 떠나다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지아가 잠에서 깼어요. 할머니, 아빠는요? 응, 아빠는 잠깐 일 보러 가셨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처음 며칠은 지아도 아빠가 잠깐 어디 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하지만 3일째 되던 날부터 지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엄마를 찾더라고요.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지아야, 엄마는. 그때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다시는 못 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아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하늘나라? 엄마 아픈 거예요? 응. 엄마가 많이 아파서 하늘나라에서 쉬고 계셔. 그럼 나중에 나으면 돌아와요? 지아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지아가 착하게 잘 자라면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지아를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등원, 밥 챙기기, 재우기까지. 60을 넘긴 제 나이에 5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아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보물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지아를 데리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지아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저기요. 왜 그래? 저기 아빠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아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마트 앞 카페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지아의 손을 꽉 잡고 카페 쪽으로 다가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수의 모습. 그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지아가 소리쳤지만 카페 안은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달래며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제 눈은 분명히 봤어요. 딸이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민수는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수진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오늘 내가 누구랑 있는 거 봤어. 우리 얘기 좀 하자.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지아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내 딸이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제야 딸이 가끔 힘들어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제 동생 미숙이가 찾아왔어요. 언니 마을에 소문 돌고 있어. 무슨 소문? 사위 민수가 바람 피웠다는 소문. 수진이 죽자마자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더라.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애 버리고 도망갔다며? 참 인간도 아니네. 아주 작정하고 병든. 아니, 부인 죽기를 기다린 거지 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다 들렸어요. 부끄럽고 화가 났지만 정작 가장 불쌍한 건 제 손녀 지아였어요. 언니, 지아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키워야지. 그의 아빠는 이미 아빠 자격이 없어. 언니 나이에 5살 애를 키우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해야지. 내 딸이 남긴 유일한 혈육인데. 미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지아가 또 울면서 엄마를 찾았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요? 아빠도 왜 안 와요? 지아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지아를 보고 있어. 그리고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빠는 새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너는 버려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빠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아가 제 품에서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울었어요. 딸아,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한 걸 막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지아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양육비는커녕 지아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하고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62살의 제 몸은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딸 수진이가 떠올랐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지아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딸의 영정 앞에서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아를 데리고 근처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지쳐서 요리할 힘이 없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는데 저 멀리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여자에게 반찬을 집어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기 아빠 있어요. 지아가 소리쳤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민수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우리를 모르는 사람처럼요. 아빠, 아빠. 지아가 달려가려 했지만 저는 아이를 붙잡았어요. 지아야, 아빠는 지금 바쁘신가 봐. 나중에 보자. 싫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지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여전히 우리를 외면한 채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지아를 안고 식당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 딸인데.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우리 안 봐요? 아빠가 나 싫어해요? 아니야, 지아야. 아빠가 지금 많이 바쁘셔서 그래.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다른 이모랑 밥 먹고 있었잖아요.
5살짜리 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아야,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지아 지켜줄게. 엄마도 없고 아빠도 날 버렸어요. 아이의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도착해 지아를 재우고 저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옷장, 화장대, 책상. 하나하나 만지며 딸을 떠올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수진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마지막 날짜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말 못했는데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민수 오빠가 변했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면 술 냄새가 나요. 지아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지아 생각하면 선뜻 결정이 안 서요. 엄마 어떡하죠? 일기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엄마는 항상 제가 행복한 줄 알고 계시죠? 미안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엄마, 용기 내볼게요.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혹시 민수가? 아니,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민수가 알았다면? 그리고 그 직후에 사고가 났다면? 다음 날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혹시 제 딸의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님, 이미 조사 끝났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났어요. 하지만 목격자 진술도 있고 CCTV도 확인했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걸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마음은 여전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민수였습니다. 3주 만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아 좀 보러 왔어요. 지금 와서? 3주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바빴어요. 바빴다고? 식당에서 여자랑 데이트하느라 바빴다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리고 장례식 날도 관에 흙 덮을 때도 너는 핸드폰만 봤잖아.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아 깨겠어요. 내 손녀 걱정은 이제 와서 하는 거야? 3주 동안 한 번도 안 보러 오면서 저는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재혼할 겁니다. 뭐라고? 수진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지아는 제가 키우기 힘들고요. 민수야, 지금 무슨 소리를. 그러니까 지아는 어머님이 키우세요. 대신 양육비는 매달 드릴게요. 민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양육권 포기 각서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지아 양육권은 어머님께 넘어가고 저는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드릴게요. 50만 원. 그게 다였습니다. 자기 딸의 값이 고작 50만 원이라는 거였어요. 안 돼. 넌 지아 아빠야. 책임져야 해. 어머님, 어차피 제가 키워도 지아한테 좋을 게 없어요. 저는 새 가정을 꾸릴 거고 새 아이도 낳을 겁니다. 지아는 그 사이에서 눈칫밥만 먹을 거예요.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실이기도 했어요. 시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민수야. 제가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아를 내가 키워야 하나? 아니면 법적으로 싸워야 하나? 하지만 법적으로 싸운다 해도 결과는 뻔했어요. 친부인 민수에게 양육권이 갈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다면 지아는 새엄마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키우는 게 나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새벽녘 저는 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뭘 해야 할까? 지아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영정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좋아. 내가 키우자. 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라도 지아를 지켜내자.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 대학 동창 미경이에요. 아, 미경이. 장례식 때 봤었지. 네, 그때 제대로 인사 못 드려서 오늘 찾아뵙고 싶었어요. 미경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아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경아,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미경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수진이가 저한테 맡긴 편지예요. 편지? 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만났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이 편지를 제게 주면서 그랬어요. 미경아,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거 우리 엄마한테 전해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미경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딸의 필체로 빼곡히 쓰인 편지가 나왔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말 못했는데 저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 오빠와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결혼 1년 차부터 오빠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지아 때문에 참았어요. 이혼하면 지아가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오빠가 저한테 폭언도 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지아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엄마, 저 이혼하려고 해요. 변호사도 만나기로 했어요. 오빠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지아만은 지켜주세요. 민수 오빠한테 지아를 맡기지 마세요. 제발이요. 오빠는 지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엄마, 평생 효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지아 잘 부탁드려요. 엄마를 대신해서 지아를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마이너스 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미경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엄마는 몰랐어. 어머님, 수진이 정말 강한 친구였어요.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았던 거예요.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딸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수진이가 너무 잘 숨겼어요. 저도 마지막에야 알았으니까요. 미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드릴 게 있어요. 미경이 다시 가방을 뒤졌어요. 이건 USB예요. USB? 네, 수진이가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민수 씨의 외도 증거, 폭언 녹음,
생활비 안 준 증거들이요. 제 손에 작은 USB가 쥐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모아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도 복사본을 맡겼던 거죠. 이게 있으면, 네, 지하 양육권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지하를 지키려고 남긴 증거였어요.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지하를 꼭 지켜내야 해요.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동반자를 얻었습니다. 딸의 친구 미경이 함께 해주기로 한 거예요. 미경의 도움으로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육권은 어머님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사흘 뒤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 은지예요. 약혼자라는 말에 제 머리가 띵했어요. 딸이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약혼이라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지라는 여자가 인사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왔어? 지아 데리러 왔어요. 뭐? 어머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지아는 제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은지가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아도 친아빠와 함께 사는 게 좋잖아요. 민수의 말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수야, 너 3주 동안 지아 한 번도 안 보러 왔잖아. 그러다 갑자기 데려가겠다고? 어머님이 키우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나이도 있으시고. 내가 힘들든 말든 상관없어. 지아는 내가 키울 거야. 어머님, 법적으로 저한테 친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어머님, 괜히 양쪽 다 피곤한 일 만들지 마세요. 피곤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 손녀를 그냥 넘겨줄 것 같아? 민수와 은지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딸이 남긴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아를 지켜야 한다는 제 결심이 있으니까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수진이 사고.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은지를 만나는 걸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은지를 만나고 있었고 수진이가 차를 타고 뒤따라왔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요. 저는 잘못 없어요. 수진이가 저를 의심하고 미행한 게 문제죠.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이 사실이 알려지면 수진이 명예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남편 의심하다 사고 난 여자라는 소문이 돌겠죠. 협박이었습니다. 넌 정말. 어머님, 조용히 지아를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이 일은 묻어두겠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민수는 은지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법정에서 뵙죠. 둘이 나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딸이 남편을 미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 그 진실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그날 밤 미경에게 연락했습니다. 미경아, 민수가 협박하고 갔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나쁜 놈.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뭘 알아본다는 거니? 그날 사고 현장에 대해서요. 정말 수진이가 미행하다 사고 난 건지 확인해 볼게요. 미경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어머님, 우리 끝까지 싸워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며칠 뒤 미경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사고 당일 CCTV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서 수진이가 미행한 게 아니었어요. 뭐? 민수가 거짓말한 거예요. 수진이는 그냥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민수가 만난 곳과는 완전 반대 방향이었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민수가 왜 거짓말을? 어머님을 협박하려고요. 지아를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그 나쁜 놈. 그리고 어머님,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뭔데? 민수와 은지. 수진이 살아있을 때부터 만났어요. 최소 2년 전부터요. 2년? 네, 그때 사진도 있어요. 둘이 해외여행 간 사진도 있고요. 미경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민수와 은지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날짜는 2년 전이었어요. 이건 수진이가 지아 임신했을 때잖아. 맞아요. 수진이가 임신으로 힘들어할 때 민수는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더 있어? 민수가 수진이 보험금 수령인이었어요. 5억 원이요. 5억? 네, 수진이가 죽으면서 민수한테 5억이 들어간 거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수가 왜 장례식 날 핸드폰만 봤는지, 왜 딸이 죽자마자 다른 여자와 재혼을 서두르는지, 왜 지아를 버렸다가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는지. 돈 때문이었구나. 어머님, 이 증거들 가지고 다시 변호사님 만나요. 민수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확실합니다. 민수 씨의 외도는 물론 보험금 문제까지 드러났으니 양육권은 100% 어머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민수 씨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더군요. 어머님과 수진 씨의 관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과 수진 씨가 친모녀가 아니라는 점을 공격할 겁니다. 법적으로 혈연 관계가 없다는 걸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의 사진. 5살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때가 25년 전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전처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수진이의 새엄마가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친엄마가 그리운 아이를 달래는 게. 하지만 수진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 작고 연약한 아이가 제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혈연 관계가 없다고? 수진아, 엄마한테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었어. 진짜 가족이었어. 사진 속 수진이의 미소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아도 지켜낼 거야. 혈연 관계가 없어도 내가 수진이를 사랑했던 것처럼 지아도 사랑할 거야.
다음 날 제 동생 미숙이가 찾아왔어요. 언니 마을에 또 소문 돌고 있어. 무슨 소문? 민수가 돈 때문에 수진이 죽기를 바랐다는 소문이야. 보험금이 5억이나 된다더라. 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없어. 그냥 의심일 뿐이야. 하지만 너무 의심스럽잖아. 타이밍도 그렇고,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지하 양육권 싸움이 더 중요해. 언니 힘내. 내가 도와줄게.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가족이 함께 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지아가 외식하다 우연히 아빠를 목격한 날이었어요. 할머니, 나 오늘 아빠 봤어요. 어디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요. 아빠가 그 이모랑 밥 먹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응? 아빠가 그 이모한테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딸이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다른 여자와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니. 지아야, 너는? 나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아빠는 날 버렸잖아요. 5살 아이가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아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그날부터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아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어요. 한 달 뒤 법정에 섰습니다. 양육권 재판이었어요. 민수와 은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친부로서 당연히 제 딸을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60대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원고는 3주 동안 아이를 방치했고 돌아가신 부인의 장례식 다음 날 아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친부의 자격이 있는 행동입니까? 그건 일시적인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슬픔으로요? 그렇다면 이 사진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증거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민수와 은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 2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부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외도를 했고 부인이 돌아가시자마자 재혼을 서둘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이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이 남긴 녹음 파일입니다. USB에 담긴 파일들이 재생됐어요. 민수의 폭언,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 지아를 방치하는 장면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민수가 소리쳤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함께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원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그건 민수의 변호사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민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피고인은 수진 씨의 친모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 씨는 피고인의 전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피고인은 계모입니다. 재판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5살 때부터 키웠습니다. 20년 넘게 친딸처럼 키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혈연 관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고인보다는
친부인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와 제가 친모녀가 아니라는 사실, 그걸 민수가 이용할 줄은 몰랐어요. 재판장님, 혈연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책임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재판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이길 겁니다. 민수야, 넌 정말 지아한테도 좋은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든 할머니보다는 젊은 아빠와 새엄마가 낫지 않겠어요? 입 닥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넌 지아를 사랑하지도 않잖아.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데려가려는 거잖아. 증거 있어요? 어머님도 참 순진하시네요. 민수는 비웃으며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미경이 저를 부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경아, 나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혈연 관계까지 들먹이며 공격하는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아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응, 할머니 잠깐 볼일 봤어.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빠가 나 데리러 온대요. 뭐, 정말이에요? 아빠가 날 데리러 와요? 지아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아야, 너는 아빠랑 살고 싶어?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근데 아빠도 보고 싶어요. 그래. 저는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수진아, 엄마 미안해. 지아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엄마가 늙어서, 엄마가 무능해서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힘을 줘. 지아를 지킬 힘을 줘. 영정 속 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까지 싸워봐야지. 다음 날 미경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증인을 찾았어요. 증인? 네, 수진이를 잘 아는 사람들이요. 수진이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증언해줄 사람들이요. 정말? 네, 수진이 직장 동료들, 대학 동창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요. 뭔데? 수진이 주치의 선생님도 증언하시겠대요. 수진이가 민수한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임신 중에 타박상까지 입었다는 기록도 있대요. 정말? 네, 이번 재판에서 꼭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미경의 말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까지 싸워보자. 하지만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지아를 저희에게 넘기시면 양육비 매달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거절하시면 법정에서 어머님의 과거를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과거? 무슨 과거를 말하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무슨 카드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단단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아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 뒤 최종 재판 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민수와 은지도 자신만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아무리 피고인이 아이를 사랑한다 해도 법적으로 혈연 관계가 없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합니다. 반면 원고는 친부이고 재혼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원고에게 양육권이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시죠. 우리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오늘 결정적인 증인을 모셨습니다. 증인? 네, 고인 수진 씨의 주치의였던 김태원 박사님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증인 나오십시오. 김 박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는 수진 씨의 산부인과 주치의였습니다. 지아를 출산할 때부터 담당했죠.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고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군요. 네, 수진 씨는 제 환자였지만 그 이상으로 걱정되는 분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진 씨가 임신 중에 여러 번 병원에 실려왔었습니다. 타박상, 스트레스성 출혈. 김 박사가 의무 기록을 제시했어요. 이건 가정폭력의 흔적입니까? 네, 하지만 수진 씨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외도 의심 때문이었죠. 이해 있습니다.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추측이 아닙니다. 수진 씨가 직접 제게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김 박사가 상담 기록을 제출했어요. 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진 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제게 찾아왔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이혼 진단서를 부탁하러요. 남편의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폭력을 입증할 진단서였습니다. 그런 진단서를 발급해 주셨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김 박사가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혹시 제게 무슨 일 생기면 꼭 이 진단서를 제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제발 지아만은 민수한테 맡기지 마세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내가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것은 수진 씨가 제게 맡긴 봉인된 편지입니다. 제게 무슨 일 생기면 법정에서 공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판장이 편지를 받아 개봉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편지를 다 읽고 얼굴을 들었어요. 원고, 일어나십시오. 민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이 편지에는 당신이 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지아를 어떻게 방치했는지, 보험금을 노렸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리고 부인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어떻게 협박했는지도요. 재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그렇다면 이것도 오해입니까? 재판장이 또 다른 서류를 들었어요. 보험회사 조사 결과입니다. 당신은 부인 사망 일주일 전에 보험금 수령인을 확인했고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문의까지 했더군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 당신은 피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어요. 여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지아 좀 봐줘. 시끄러워. 내가 왜 그 애를 봐야 해? 너나 알아서 해.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그리고 은지한테 들켰어.
내가 나 미행한다는 거. 이혼할 거면 빨리 해. 알았어. 이혼하자. 하지만 지하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좋아, 알아서 해. 어차피 너 죽으면 그 돈 다 내 거야. 통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10분 뒤 수진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정이 충격에 빠졌어요. 원고는 부인이 사고 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보험금 문의하고 이혼하면 돈 다 내 거라고 말한 사람이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의 약혼자 은지 씨 증인석에 나오시죠. 은지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 당신은 원고와 언제부터 만났습니까? 그건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2년 전부터요. 수진 씨가 임신 중이었을 때부터 만난 거군요. 네. 그리고 수진 씨의 보험금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알았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민수 씨한테요. 수진 씨가 죽으면 5억이 나온다고. 법정이 또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기로 했습니까? 결혼 자금으로 쓰기로 했어요. 즉, 당신들은 수진 씨의 죽음으로 이득을 보는 관계였군요. 저는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이 정숙해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증인을 듣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의 직장 동료 이영희 씨, 나오십시오. 한 여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진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같은 회사에서 5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수진 씨가 어머님, 즉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말했습니까? 수진 씨는 항상 어머님을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고요. 친모가 아닌데도요? 네, 수진 씨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자기를 친딸보다 더 사랑해 주신다고. 증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엄마 좀 도와줘. 지아를 민수한테 절대 보내면 안 돼. 엄마만이 지아를 제대로 키우실 수 있어. 그 후로도 여러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수진이의 대학 동창, 동네 이웃, 어린이집 선생님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지아를 제가 키워야 한다고.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원고 민수, 당신은 부인을 학대하고 외도하고 심지어 부인의 죽음으로 이득을 보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원고의 친권은 박탈합니다. 피고인에게 지하의 양육권을 부여하며 원고는 매달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그리고 원고 민수는 부인에 대한 학대, 사기, 보험금 편취 시도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겼어요. 이겼어요. 미경이 저를 껴안고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지아 지켰어. 지켰어. 20년 넘게 키운 딸. 그 딸이 남긴 손녀. 드디어 지켜냈습니다. 민수는 경찰에 연행됐고 은지는 울면서 법정을 떠났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경에게 전화했어요. 미경아, 지아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네, 어머님. 지금 바로 모시고 갈게요. 30분 뒤 법원 앞에 지아가 도착했어요. 할머니, 지아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지아야, 이제 할머니랑 계속 살 수 있어. 정말요? 아빠 안 와요? 응, 아빠는 한동안 못 올 거야. 그럼 나는 할머니랑만 살아요? 그래, 할머니가 지아 평생 지켜줄게. 지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딸 수진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사기와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은지는 민수와 헤어졌고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와 지아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지아가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응, 할머니 일어났어. 오늘 어린이집에서 가족 사진 그리기래요. 할머니도 그려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지아 할머니가 최고지. 헤헤, 사랑해요 할머니. 지아가 제 볼에 뽀뽀했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지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시장에 갔어요. 지아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기 위해서였죠. 시장 입구에서 미경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미경아,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어머님은요? 지아는 잘 크고 있어요? 응, 우리 지아 이제 많이 밝아졌어. 밤에 악몽도 안 꾸고. 다행이에요. 수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미경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경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지아 못 지켰을 거야.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어머님 힘으로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수진이가 저한테 한 말 있거든요. 무슨 말? 미경아,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엄마 좀 도와줘. 엄마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여린 분이거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이가.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수진이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미경아. 우리는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아를 데리러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백합을 샀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응, 엄마한테 가는 거야. 엄마요? 그래, 지아 엄마한테 인사하러 가자.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묘 앞에 꽃을 놓았어요. 엄마, 나왔어요.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나 엄마 만나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엄마. 지아야, 엄마한테 할 말 있니? 네. 엄마, 나 요즘 어린이집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매일 재밌게 놀아요. 엄마 보고 싶지만 나 행복해요. 지아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아, 엄마가 지아 잘 키울게. 내가 못다한 사랑, 엄마가 대신 줄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가 최고예요. 할머니도 우리 지아가 최고지. 할머니,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그래, 할머니가 지아 다 클 때까지 함께 있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지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꽝. 지아가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찍었어요. 그날 밤 지아를 재우고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제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이 편지를 읽으실 거예요. 엄마,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엄마의 친딸이 아니었지만 엄마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5살 때 처음 만난 그날부터 엄마는 한 번도 저를 다르게 대한 적이 없었어요. 제 진짜 엄마가 떠나고 얼마나 외로웠을지, 새엄마를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묵묵히 저를 키워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엄마, 제 엄마가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지아를 부탁해요. 엄마를 대신해서 지아를 사랑해 주세요. 지아에게 엄마처럼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 주세요. 엄마라면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사랑해요, 엄마. 평생 감사했어요. 마이너스 영원한 딸, 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사랑해. 내가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고마웠어.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저게 수진이겠지? 저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 일어나요. 지아가 또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응, 우리 지아 아침이구나. 할머니, 오늘 제가 할머니한테 아침 만들어 드릴게요. 뭐, 지아가? 네, 어제 어린이집에서 배웠어요. 토스트 만드는 거. 그래, 그럼 할머니도 도와줄게. 부엌으로 내려가니 지아가 열심히 식빵을 꺼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요. 함께 토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탄 부분도 있었지만 지아가 만든 거라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응, 최고야. 우리 지아 요리 천재네. 헤헤, 나중에 커서 할머니한테 매일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요. 그래, 할머니 기대할게. 지아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조용하고 슬픔만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약속 지켰어. 지아 행복하게 키울게. 오후에 동네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지아가 그네를 타고 싶다고 해서 함께 놀이터로 갔습니다. 할머니, 밀어주세요. 그래, 높이 올라가라. 지아를 밀어주며 저는 행복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구나.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어요. 손녀분이 참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손주 키우시는 분들 많던데 힘드시죠? 힘들지만 행복해요.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손주 둘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민수 씨 판결 났대요. 그래, 어떻게 됐어? 징역 3년이요. 사기와 학대 혐의로요. 그래,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한편으로는 한때 내 사위였던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게 마땅한 결과니까.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어머님도 지아도 평화롭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고마워 미경아.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로 갔어요. 지아는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저녁 먹자. 네. 오늘은 뭐 먹어요? 지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와, 좋아요. 함께 밥상에 앉았어요. 둘이서 먹는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밤이 되어 지아를 재우러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우리 지아 행복했구나. 네.
할머니랑 있으면 항상 행복해요. 할머니도 지아랑 있으면 행복해. 지아를 이불로 덮어주며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지아 보고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도 나처럼 행복할까요? 당연하지. 우리 지아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으니까 엄마가 제일 행복하실 거야. 그럼 다행이에요. 나도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지아 착하네. 지아가 눈을 감았어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아의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지아야,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평생. 지아의 방을 나와 거실로 왔을 때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 지아가 많이 밝아졌어. 이제는 매일 웃어. 영정 속 딸의 미소가 더 환해 보였어요. 엄마가 약속 지켰지? 지아 꼭 지켜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웠어.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지아를 남겨줘서 고마워.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지아는 이제 7살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크고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지아를 키우면서 제게도 삶의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소풍 가요. 그래, 어디 갈까? 엄마한테 가요. 지아와 함께 묘지로 향했어요. 도시락도 싸고 꽃도 샀습니다. 딸의 묘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엄마, 나왔어요.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초등학생 돼요. 학교 가는 거 엄청 기대돼요. 지아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엄마도 같이 먹어요. 할머니랑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우리는 함께 김밥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행복해. 할머니,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보면 기뻐할까요? 당연하지. 우리 지아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데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럼 다행이에요. 나도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아의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엄마가 지아 잘 키우고 있어. 내가 못다한 사랑, 엄마가 대신 주고 있어. 그날 밤 지아를 재우고 저는 일기를 썼어요. 요즘 시작한 새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지아와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지아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다. 수진아, 엄마가 지아 꼭 지켜낼게. 내가 남긴 이 소중한 아이를 엄마가 평생 사랑할게.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고맙다, 지아야. 일기를 닫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지아는 무럭무럭 자라고 저는 천천히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서로가 있어서 함께여서 매일 아침 지아의 웃음소리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 지아의 제잘거림으로 끝나는 하루. 그것이 제 삶이 되었고 제 행복이 되었습니다. 딸아, 고마워.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남겨줘서,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줘서, 엄마가 살아갈 이유를 줘서 평생 고마웠어, 내 딸아. 그리고 지아야. 할머니한테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삶에 빛이 되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지아를 평생 사랑할게. 그게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마지막 약속이야.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가요? 이 할머니와 지아에게 힘내라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손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것은 사랑이고 가족이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손주를 키우시는 모든 할머니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들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이 알아주길 바랍니다.